안녕하세요. 오늘은 람다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이 람다를 배우기 전에 앞서서 익명 메소드, 람다식에 앞서 우선 익명 메소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요 익명 메소드란 그 단어 그대로 메소드는 함수죠. 함수인데 익명이에요. 이름이 없는 함수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내용 뜻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쓰냐? 이때 쓰입니다. 델리게이트에 전달되는 메소드 함수가 일회성으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. 이거는 익명 메소드는 C# 2.0에서 나온 문법이고요. 이 람다식은 이 익명 메소드를 좀 개선해서 C# 3.0에서 나온 버전이에요. 그래서 우선은 익명 메소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람다식을 하면 람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.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요거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아주 간단한 델리게이트 예제죠. 여기서 잘 보시면, 물론 이제 뭐 간단한 예제니까 이렇게 만들었지만, 여기 보시면 델리게이트에 전달되는 메소드가 일회성으로 필요할 때 사용된다고 하죠. 이게 말로는 어려운데 결국엔 여기서 보면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요 델리게이터를 타입을 선언하고 델리게이트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에 델리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의 그 함수를 참조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했죠. 근데 이 함수는 지금 여기 이 테스트 델리게이트 여기에 딱 한 번만 그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있죠. 이럴 때 익명 메소드로 만들면 편리합니다.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시죠. 결국엔 아까 익명 메소드라고 했죠. 이름이 없는 메소드란 뜻이에요. 잘 보시면 요 함수를 빼버리고, 그쵸, 함수가 빠졌고 대신 요 델리게이트에 요상하게 뭔가가 붙어 있죠. 근데 잘 보시면 이 함수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, 그쵸, 여기 앞에는 델리게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생겼어요. 이게 익명 메소드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익명 메소드의 형태고, 딱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. 요 델리게이트랑 차이점은 이 함수를 바로 그냥 딱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대입하듯이 이런 식으로 바로 함수의 내용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리고 그 앞에는 델리게이트 키워드랑 여기 그 매개 변수 목록을 넣어주면 됩니다. 이러면 끝이에요. 익명 메소드. 말 그대로 이게 이 함수가 1로 붙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대입이 돼 있는데, 대입된 것처럼 보이는데, 이름이, 얘는 테스트 펑션하고 함수의 이름이 있지만 얘는 그냥 델리게이트라고만 적혀 있지 이름이 없죠. 그래서 익명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. 간단하죠?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? 네, 실행을 하니까 잘 되죠? 신기하죠? 기존 델리게이트는 내가 이렇게 델리게이트로 대리 호출하고 싶은 게 있으면, 대리 호출하고 싶은 해당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그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해서 함수의 매개 목록과 그 매개 변수 목록과 반환 타입을 확인한 다음에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서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델리게이트 타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 만든 거에다가 함수를 참조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을 해줬죠. 대리 호출을 해줬어요.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 과정이 빠져 있죠. 물론 이제 델리게이트 선언은 해줬고 델리게이트의 선언에 따른 변수는 선언해줬지만 함수가 없어요. 함수가 없고 대신 이런 식으로 익명 메소드를 이용하면 바로 이 번거로운 함수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번엔 이걸로 예시를 보죠. 이번엔 델리게이트인데 해당 델리게이트에 반환 타입 인트형, 그리고 매개 변수 목록에 인트형 타입 두 개가 있네요. 그래서 이 해당 델리게이트에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익명 메소드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. 그쵸? 당연히 아까 그 정의 한번 다시 볼까요? 익명 메소드를 하려면 여기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넣어주고요.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목록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 델리게이트의 매개 변수 목록과
동일해야겠죠.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. 근데 여기는 그 반환 타입이 인트형이니까 리턴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리턴까지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점이 인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설트에서 넘겨주고, 그쵸? 그 반환 타입이 있으니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로그를 찍어보면 아마 3-5는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8, 그쵸?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익명 메소드.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이렇게 뭔가가 많이 달려 있으면 헷갈리긴 하는데 몇 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익명 메소드가 C# 2.0 버전에서 나왔다면 요거를 발전시킨 람다가 C# 3.0에서 나왔어요. 그럼 요 람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죠. 요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익명 메소드입니다. 그리고 이 익명 메소드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요 람다식이에요. 요 람다식도 모습이 되게 독특하죠. 아까 요 익명 메소드에서 요 델리게이트 요 키워드가 빠졌고요. 그리고 요 화살표 있는 요 연산자가 들어갔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대괄호가 빠졌어요. 이게 람다식입니다. 람다식의 그 형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맨 아까 요 델리게이트에 아까 그 익명 메소드랑 차이는 요 델리게이트가 없고 여기 있던 델리게이트가 없어지고 그리고 요 대괄호가 사라졌고요. 그쵸? 그리고 요 연산자가 추가가 됐다. 이 화살표 같은 연산자가 추가가 됐어요. 이게 끝입니다.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죠. 내용은 동일하고 이 형태만 살짝 달라졌을 뿐이에요. 익명 메소드에서. 그러니까 조금 더 축약됐죠. 간편해졌죠. 그리고 요 연산자는 얘는 지금 매개 변수 목록이 없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 목록이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전달해주는, 오른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아까 전에 그 매개 변수가 있는 버전으로 한번 다시 보죠. 한번 요걸로 보시죠. 아까 전에 요거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익명 메소드 버전이었죠. 익명 메소드는 이게 델리게이트 하고 매개 변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해서 리턴 값을 타입에 맞춰서 넘겨주면 됩니다. 근데 여기 그 람다식은 아까랑 동일하게 요 델리게이트 키워드가 빠졌고요. 그 다음에도 보면 여기 리턴도 빠져 있죠. 대괄호도 빠져 있고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. 이렇게 반항 타입을 넘겨줄 땐 리턴도 굳이 안 넣어줘도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딱 한눈에 봐도 아까 익명 메소드보다 람다가 훨씬 더 간단하죠.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요 C# 컴파일러는 형식 유추 기능을 제공해요.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델리게이트의 형식을 보면 반환 타입 인트형, 매개 변수 목록이 인트형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해당 델리게이트가 그 참조하는 그 함수의 시그니처, 참조할 수 있는 함수의 내용도 당연히 매개 변수가 인트형 두 개겠죠. 그래서 형식 유추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뺄 수 있어요. 당연히 여기는 안 적혀 있어도, 여기는 인트형이라고 안 적혀 있어도 이 델리게이트가 인트형을 매개 변수로 받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인트형으로 매개 변수를 받을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돼 있죠.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줄어들죠. 이렇게 조금 더 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게 람다입니다. 근데 지금 요거는 잘 보시면 한 줄이잖아요. 코드가 여러 줄일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람다식 말고 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람다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문 형식의 람다식 정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아까랑 똑같은데 얘는 식일 뿐이고 얘는
대괄호 넣고 이런 식으로 뭐 1, 2, 3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똑같은데 대괄호만 들어가 있고 식이 여러 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대로, 얘를 제가 문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굳이 바꿔보자면 이게 문형식 람다식입니다. 뭐 크게 어렵지 않죠? 사실 요 익명 메소드 요거랑 거의 똑같죠? 요 델리게이트만 빠져있고 형식 유추만 돼있고 이게 문형식 람다예요. 아까 식형식 같은 경우엔 여러 줄을 못 썼지만 요 문형식 람다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할 때마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요거, 요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. 여기서도 익명 메소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. 근데 사실 이 람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익명 메소드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. 요것도 람다도 C# 3.0 버전부터 쭉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전 옛날 버전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익명 메소드를 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엔 그래서 람다를 씁니다. 요거 대신에. 근데 지금 람다가 되게 이 델리게이트를, 기존의 델리게이트는 이제 함수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함수 없이 쓰니까 되게 편하지만 이 람다도 단점이 있습니다. 요 람다식의 단점은 그 델리게이트 체인 관리가 어려워요. 무슨 소린가 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델리게이트 체인 관련 내용이죠. 델리게이트 타입을 선언하고 델리게이트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당 함수를 구독하고 구독 해제하고 실행했어요. 그러면 실행하면 당연하게도 얘가 다시 해제됐으니까 얘만 남아서 테스트 펑션 2 이런 식으로 해당 델리게이트가 호출이 돼요. 이건 배운 내용이니까 당연한데, 그러면 이제 얘로 한번 보죠. 얘 같은 경우엔 아까 그 람다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. 그럼 얘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얘를 구독 테스트 디버그 로그 테스트 펑션 2 얘를 구독했다가 해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인보크를 하면 이 테스트 펑션 요것만 로그가 찍혀야겠죠. 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둘 다 실행이 됐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람다는 이렇게 연결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를 내가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. 델리게이트 체인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번만 대입을 해서 쓸 경우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델리게이트 체인으로 참조했다가 해제했다가 구독했다가 해제했다 구독했다 해제했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람다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. 애초에 이렇게 해제가 안 돼요. 그럼 이제 뭐 굳이 해제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해제는 될 거예요. 널 하면 해당 이제 델리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날아가겠죠. 그리고 다시 뭐 람다를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연결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. 그쵸?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냥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구독하고 구독 해제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어거지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이렇게 연결해 놨지만 나중에 게임 만들다 보면 도대체 이 해당 델리게이트에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
내가 이런 식으로 널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그 델리게이트 체인이 다 날아가죠. 구독한 함수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는 이런 경우엔 사용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역시 람다도 요 그 델리게이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코드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요 하나의 스크립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쓰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쓰려면 나중에는 하나의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쓸 수가 있거든요. 특정한 뭐 이벤트로 쓴다든지 하면 여기저기서 쓸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 결국에는 쓸 때는 구독할 때는 편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구독하면 되니까 편한데 그리고 쓸 때도 편하죠. 근데 나중에 이제 코드 디버깅 할 때 내가 얘가 인보크를 할 때 그럼 이 해당 델리게이트가 도대체 어떤 애들을 지금 현재 참조를 받고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도 델리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막 쓰면 나중에 엄청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셔서 쓰시면 상당히 코드가 간결해지고 좋습니다. 저 결국엔 요 코드가 됐으니까 결국엔 상당히 많이 코드가 간결해졌죠. 그리고 딱 요런 정도라면 사실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스크립트가 길어지면 이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 함수의 내용도 봐야 되지만 이 람다 같은 경우엔 내용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가 분석이 간편해지기는 합니다. 그리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식으로 해도 그 C#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이런 익명 메소드로 그 확장해서 자기가 알아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익명 메소드부터 알려드린 거예요. 요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요 람다를 알면 람다가 조금 더 이해가 쉽고 C# 컴파일러도 얘를 다시 얘로 자기가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명 메소드를 아시면 그 다음에 요 람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의 강의는 짧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